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유니티 사용법과 C# 프로그래밍 능력을 활용해서 두더지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티 헙에 들어가서 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코어는 유니버설 3D로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두더지가 몰이니까 몰 게임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굳이 유니티 클라우드에는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지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두더지 게임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참고를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더지 게임 이렇게 치면 여러가지 두더지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우리 망치로 지면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때려서 득점을 하는 게 있겠고, 더 재밌게 하려면 두더지 대신에 다른 동물을 등장시켜서 감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이제 기반으로 놓고 한번 게임 만들어 보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유니티 사용법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좀 게임처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디자인에 신경을 쓰려면 색깔 선택,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그 3D 모델링 표면에 입히는 그 비트맵, 텍스처라고 하는데, 이 질감 역할을 해주는 천의 질감이죠. 질감 역할을 해주는 이 비트맵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지 좀 더 현실적인, 그 다음에 좀 보기 좋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림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임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3D 표면상에 좀 더 현실감 있는 물체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니까 일단 지면이 필요하겠죠. 이 지면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지면에 들어가는 그림 등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 만들 때는 씬별로 만들기 때문에 그 샘플 씬이라는 요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밑에 있는 에셋에 가면 scenes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름을 몰 씬이라고 바꿀게요. 두더지가 등장하는 씬이니까 몰 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면 역할, 좀 전에 얘기했던 지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레인 이용해 가지고 지면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근데 이 지면이 좀 작을 것 같으니까 스케일을 이용해서 키울게요. X축으로 이만큼, Z축으로 이만큼 스케일을 키웠습니다. Y축으로는 두께가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면을 가장 기본이 되는 원점 역할을 하는 게임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게임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에 가서 자, 얘의 모양을 좀 더 보기 좋게 바꾸겠습니다. 거의 이제 전체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요. 자, 요렇게 이제 화면 배치를 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 플레인을 우리가 다루는데, 요 플레인은 색깔 자체가 이제 회색이라서 보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텍스처라고 했던 거, 이 3D 모델링 영역에 비트맵을 올리는 거를 그 텍스처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텍스처는 천의 질감입니다.
천의 질감. 그러니까 보들보들한 것도 있고 조금 딱딱하고 차가운 것도 있는데 이런 질감 의미가 원래 텍스처 의미인데 그래픽스에서 활용할 때는 3차원 메쉬이죠. 메쉬 했던 그 모델 여기 플레인에 가보면 메쉬가 있잖아요. 그물입니다. 그물망. 요 메쉬 쪽에 있는 영역에 색깔을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색깔을 내가 일괄적으로 채우면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에 이제 비트맵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비트맵을 각 모델 쪽에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연결한다는 것은 매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맵이 텍스처가 되는 거고 이 텍스처를 각 3D 모델의 특정 위치로 수학적 함수로 연결시키는 것을 매핑. 그래서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고 텍스트 매핑을 하면 우리가 만드는 3D 오브젝트가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상용에 사용하는 이제 그림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니까 무료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많이 활용하는 게 그러니까 PNG 윙을 활용을 하니까 여기에 필드라는 거 한번 쳐볼까요? 두더지는 볼판에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필드를 쳐서 하는데 우리는 이런 느낌의 필드보다는 이런 축구장 느낌 이런 느낌의 필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처 매핑할 3D 모델을 봐야 됩니다. 평면이잖아요. 평면이니까 비트맵도 평면을 꽉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좀 마음에 드는 게 보이지가 않네요. 야구장 같은 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괜찮고요. 구름이 우리 지면으로 삼을 거니까 구름이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런 거 괜찮네요.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이런 거니까 요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특별한 게 이것도 괜찮고요. 요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가서 다운로드 해 줍니다. 자, 클릭 알파벳 하라니까 이걸 눌러야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Z 누르고 O 누르고 E 누르고 F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폴더 쪽에 갈 거니까 다운로드 폴더 쪽으로 가서 우리 그림을 저장을 하는데 에셋 우리 자산 쪽에 해당하는 게 이미지니까 여기에 크리에이트 가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미지스라는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좀 전에 만들었던 다운로드 했던 이 그림을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얘는 느낌이 필드 느낌이니까 필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미지를 플레인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용할 수는 없고요. 모델에 들어가는 이 모델 자체의 색깔은 머티리얼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머티리얼 자체는 어떤 물질의 뭐 구성 성분, 재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재질을 머티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물체가 빛을 어떻게 다루느냐, 반사하고 해결시키느냐 하는 숫자들의 집합체를 머티리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라고 하는 비트맵을 텍스처 매핑을 하려면 머티리얼 관점으로 매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크리에이트 가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듭니다. 얘는 필드에 대한 머티리얼 MTL이라고 할게요.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뭘 색깔 바꾸는 부분은 베이스맵 쪽에서 색깔을 바꿨잖아요. 베이스맵 쪽에서 이제 색깔을 바꾸는데 요 베이스맵 쪽에 색깔 바꾸지 않고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쪽에다가 내가 갖고 온 그림을 끌어다가 놓으면 색깔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머티리얼을 내가 만들었고 이제 비트맵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을 텍스처 매핑 할 수 있도록 머티리얼을 만든 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게임 오브젝트에 적용해야지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벌판이 우리 눈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회색 그림으로 나온 것보다는 벌판이 보기가 더 좋죠. 자, 이런 다음에 그 게임의 영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벽을 한번 쌓아 볼게요. 벽은 큐브로 쌓아 보겠습니다. 큐브로 월 1을 하나 쌓아 볼게요. 자, 여기 회색으로 이제 나오는 월 1이 있는데 두께는 Y축 방향으로 너무 높을 필요는 없으니까 0.5 정도로 줄이고 얘를 이 플레인 위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0.25만큼 이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지금 왼쪽 편부터 보낼까요? 왼쪽 편부터 보내니까 스케일을 20 정도로 이제 해줍니다. 자, 엉뚱한 쪽에다가 집어넣었네요. 월 1을 선택하고 20을 해야 됩니다. 자, 20 하는데 X축으로 20을 한 거니까 X축 대신에 Y축으로 난 가고 싶으니까 왼쪽에 지금 넣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여기를 다시 1로 하고 Y축을 20으로 할게요. 이게 20으로 하는 이유는 플레인의 기본 유닛이 11하겠죠. 그다음 큐브의 기본 유닛은 1입니다. 그러니까 1대 10,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큐브 이용해 가지고 플레인의 크기를 맞추려면 20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Y축의 포지션 잡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수치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플레인이 있고요. 이 플레인은 Y 꼴 0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가 없으니까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플레인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큐브는 원점이 내가 1로 삼을 경우에 요 중심점이 원점이 됩니다. 그러면 위로 0.5만큼 밑으로 0.5만큼 가게 돼요. 큐브의 원점을 0으로 잡으면. 왜냐하면 높이가 1일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럼 얘를 하늘 위로 이렇게 보내려면 원점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원점이 0.5만큼 위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 0.5만큼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0.5만큼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밑으로 0.5, 위로 0.5에서 원래 y 값은 1인 점 위에 이 큐브의 끝부분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높이를 1로 하지 않고 0.5로 했기 때문에 그 반에 해당하는 밑으로 0.25만큼 들어가 있었으니까 걔를 밀어 올린다 생각을 하고 0.25만큼 포지션 원점을 위로 올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포지션은 옆으로 또 가야 되니까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을 하는데 이동해 놓고 한번 보면 요 하늘 위로 여기 보면 내가 삼았던 이 플레인을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살짝 벗어나게 되는데 얼마만큼 벗어나는가 하면 이 X축 방향으로 내가 스케일을 1만큼 잡았으니까 기본 유닛이 1입니다. 1의 반에 해당하는 0.5만큼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자, 내가 여기에 x 이꼴 0을 원점으로 삼으면 이 지점은 마이너스 0.5, 이 지점은 플러스 0.5가 됩니다. 근데 얘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10만큼 비껴갔기 때문에 이 좌표는 마이너스 10.5가 돼서 0.5만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0.5만큼 오른쪽으로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0.5만큼 옮기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가 맞게 되고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월 2도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얘는 위치가 이번에는 플러스만큼 이렇게 위치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레인 쪽을 보면 요 플레인입니다. 요 플레인 쪽을 보면 플레인은 우리가 텍스트 매핑을 필드 초록색으로 했는데 그 초록색 옆에 있는 벽이 회색이면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필드에 초록색에 해당하는 머티리얼을 하나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린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서 요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는데 내가 어떤 초록색이 좋을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스포이드 이용해 가지고 눌러서 얘를 원하는 초록색을 한번 찍어 봅니다. 요 정도로 한번 찍어 볼게요. 요 초록색을 각각 월에다가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럼 색깔이 조금 더 일관되게 가는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가로로 놓여 있는 큐브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월 3이라고 해서 자, 스케일 Y방향 스케일은 0.5만큼 하고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0.25만큼 스케일의 반 정도 되는 것만큼 올렸습니다. 올리고 자, 얘는 들어가는 위치가 이제 Z축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이제 가면 되는데 큐브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1만큼이 있기 때문에 0.5만큼 1의 반에 해당 0.5만큼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스케일도 20이라고 Z가 아니고 X축으로 20만큼 이제 늘리게 됩니다. 얘도 색깔을 그린으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시 한번 4번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위치가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가줘야 되니까 아까 포워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요 Z 위치는 0.95로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더지가 튀어나올 장면이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요 위에다가 이제 두더지가 튀어나올 거니까 튀어나올 두더지를 잡을 망치를 이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망치를 위에 떨어뜨리는데 어디로 떨어뜨릴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수학 시험에 배웠던 좌표계처럼 하늘 위로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X하고 Z에 해당하는 좌표계. 원래 수학에서는 X, Y 좌표계를 쓰는데 하늘 방향이 Y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더지를 잡을 망치가 움직일 좌표계는 X하고 Z 좌표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월 만들었던 것처럼 이 좌표를 잡을 엑시스를 하나 큐브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엑시스 X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시스 X를 만들고 얘는 일단 가로 방향부터 만들어 볼까요? X축 방향 빨간색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처럼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이 아, 저 방향은 X축 방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X축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그 좌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 스케일은 그러니까 X축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라서 X축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요 위치는 이제 원점으로 두면 될 거고 하늘 위로는 한 10 정도로 띄워 볼까요?
10점대면 이 정도 뛰게 되네요. 8 정도로 살짝 낮추면 이 정도로 뜨게 될 거고, 지금 X축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X축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 좌표를 주는 거라서 요 스케일 값은 Z축으로 20만큼 이제 펼쳐지는 게 좋겠어요. 우리 좌표축을 다시 한번 봅니다. 좌표축을 보는데, 좌표축이 X하고 Y 대신에 이제 Z를 쓰는데, 나는 요 X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Z축으로 20만큼 움직이는 게 좋겠죠. 좋겠고, 얘도 두께가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으니까 0.5 정도로 두께를 좀 낮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1로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얘와 마찬가지로 큐브로 이제 Z 방향으로 움직일 엑시스 Z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얘도 8만큼 이제 띄워 주고요. 두께는 0.5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자, 내가 Z축으로 이제 움직이게 할 거니까, Z축으로 움직이려면 이렇게 바가 있어서 이게 요 위로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X축으로 스케일이 20만큼 가야겠네요. X축으로 스케일을 20만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3차원적으로 보면, 하늘 위에서 보면 이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Z에 대해서 색깔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빨간색, 파란색, 원색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원색을 넣으면 디자인적으로는 좀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요 색깔을 넣을 때는 우리 판단을 믿지 말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색깔 배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검색에 가서 여기 색깔 배합표라고 한번 쳐볼까요? 색깔 배합표. 지금 여러 가지 색깔 배합표가 나옵니다. 이런 게 좀 예뻐 보이네요.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한번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색깔을 배합을 하려면 머티리얼이 또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 크리에이트 가서 머티리얼 하는데, 이번에는 레드 머티리얼. 이 레드 머티리얼 하는데 스포이드 이용해 가지고 색깔을 요런 거 할까요? 요런 거? 조금 진한 게 좋으니까 요걸 레드로 이제 선택을 하고, 또한 머티리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블루에 대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또 스포이드 눌러서 얘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X축으로 움직일 애는 빨간색을 설정을 해주고, Z축으로 움직일 거는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엑시스 X하고 엑시스 Z를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게 필요하니까, 자, 여기에 SS에 가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모노 비헤이비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듭니다. 얘는 move axis x입니다. x를 x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눌러서 axis x에 적용을 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move axis x가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 움직임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게임할 때 기본은 하드웨어마다 장면을 표현하는 그를 프레임이라 했잖아요. 이 프레임이 초당 몇 프레임이 있는가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시간이라든지 거리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항상 게임에서 제어할 때는 속도를 고정해 놓고 제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자, 플롯 스피드를 예를 들어 10.0으로 조정을 해 둡니다. 자, 속도는 고정했으니까 프레임당 리프레시 되는 그 타임을 곱해서 그 시간 동안만 움직이도록 하면 속도가 고정됐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액시스의 속도는 하드웨어 관계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속도 고정했으니까 게임에서 표현되는 캐릭터의 움직이는 속도도 고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업데이트에서는 자, 내가 얘는 X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X 옵셋을 해줍니다. 스피드에다가 타임 델타 T를 이제 곱해주면 되고요.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input get axis로 평행으로 움직이는 방향, 그러니까 수평으로 움직이는 방향에 이 좌표의 움직임 값을 이제 받아주면 되니까 horizontal이라고 써줍니다. 써주고 그다음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이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는 X 옵셋만큼 Y축이라든지 Z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X축 방향으로 이제 얘는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영역을 이제 벗어나 버리잖아요. 영역 벗어나는 거는 내가 또 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 여기에 x민으로 최대로 가는 게 최저로 가는 게 여기 플롯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0.0 퍼블릭으로 해서 플롯 xmax로 가는 거는 다시 10.0 자, 요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요거 이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려면 이 트랜스폼에 있는 지금 포지션을 받아 봐야 됩니다. 트랜슬레이트를 한 다음에 포지션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랜스폼에다가 요 포지션이 위치거든요. 포지션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요 부분입니다. 요 포지션, 요 값을 받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면 요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치들이 바뀌잖아요. 요 값을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갖고 와서 요 포지션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x 값만 있으니까 x 값을 갖고 옵니다. x 값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요 x 값 기준으로 해서 한번 덧셈을 해서 보는 겁니다. 플롯 요 x 값에다가 지금 트랜슬레이트에서는 x 옵셋을 지금 해 주겠죠. x 옵셋을 해 주는데 자, 요 바뀐 x 옵셋 값이 지금 x 민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고 요 바뀐 값이 x max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경우에만 트랜슬레이트를 이제 해줘야지 벗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X 옵셋만큼 움직이고 싶은데 저 움직일 때 영역을 벗어나고 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얻기 위해서 transform.position.x로 이제 접근을 해서 위치를 한번 더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위치가 나오겠죠. 얘는 다음번 x 위치입니다. x 좌표라고 하면 되겠네요. x 좌표가 나오는데 이게 다음번 x 좌표가 x 민보다는 커야 되고 x max보다 여기 이꼴도 해줍시다. 끝까지는 갈 수 있도록 x max보다는 이제 작아야 되니까 아까 그 경우에만 움직이는 걸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눌러서 하면 쭉 가다가 멈추는 효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